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1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2위로 부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히 윤석열 신드롬, 윤석열 현상이라 부를 만합니다. 검찰 대학살이라는 인사 칼춤을 추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그야말로 추풍 낙엽 신세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요즘 이중권 TV는 어떻게 돼갑니까? 요즘 좀 제가 관심을 안 가져갖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진권 TV도 여러분 많이 좀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말을 정치에 지읒자도 낸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뭐 현직 총장이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권 후보 조사에서도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아마 세계일보가 일부러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2위로 지금 나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능가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등단하자마자 바로 2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거 안철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예, 그런 일이 없죠. 더군다나 현직에 있는 분이고 예. 뭐 정치였나는 말도 없는데도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나무 밑에서 예. 남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아까 뭐 추미애 장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누구 아바타 비슷하게 예. 대리인 비슷하게 대리점 점주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요. 하는 사람은 예. 인기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성윤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 누구 그 밑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예.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이 자기가 앞나서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대장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신뢰를 하더라고. 더더구나 이 양반은 지금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분명히 선거 부정 사건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통령 측근들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뭐 아주 쾌거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여론조사는 또 시기가 26일부터 28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4일부터 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이건 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물론 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이렇게 믿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세계일보가 일부러 뭐 왜곡한 그런 여론조사를 할 리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마사지를 또 가필 뭐 이런 거 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 민심이 나왔다고 진짜 민심인 거죠. 마사지를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개개인의 수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마사지에 따라서 예. 30% 받을 사람이 50% 받는다든 이럴 수는 있거든. 근데 예. 추세는 마사지가 어렵죠. 추세. 그렇죠. 추세 자체를 마사지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등단하자마자 갑자기 2등이 된 건 사실이야. 뭐 이 점수가 10.8밖에 안 되느냐 20.8 가는 거냐 이거는 이제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예. 예.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32.2%로 압도적 1위입니다. 예. 그 다음이 윤석열 총장이 10.8%, 황교안 대표가 10.1%, 이재명 경기지사가 5.6%, 박원순 서울시장 4.6%, 유승민 4.4, 안철수 4.3, 오세훈 3.1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낙연이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뀔 수도 있죠. 예, 바뀔 수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나온 것은 과거 안철수 그 초기 새정치 깃발을 들고 나왔을 때 말하자면은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양보하고 막 이럴 때 지지율이 뭐 한 40~50%까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신도림이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정치를 선언하고 나온 때고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뭐 자기 임무를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등단하자마자 이게 갑자기 10.8% 어쨌든 뭐 조작됐든 안 됐든 10.8% 얻었다. 이건 거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뭐냐면 대겨 일단 이제 진입을 하면 1%대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2~3% 나오면 아주 그럼요. 다행이죠. 그런데 이 윤석이 이거에 있어요. 이게 정권 측에서 만들어준 측면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물론 문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 누구예요?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30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뭐 29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려가지고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죠.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이쪽에서 자꾸 오게 되니까 정치적 목적이 뭐겠냐?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 다음에 대선 나오면 되겠네. 이런 인식을 자기들이 확산시켜 준 거예요. 저는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좀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1인 독주다. 황교안을 대체할 만한 대안 인물이 없지 않느냐는 게 다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홍준표냐?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대봐도 그나마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수 쪽의 입장, 자유우파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력한 양강 체제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 혼자 뛰는 것보다 역시 이제 페이스메이커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같은 경쟁자라도 경쟁자가 있어야 이 뭐냐 국민들로부터 시선도 더 받게 되거든요. 관심이 더 끌리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앞으로 총장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이 틀림없이 정권 측에서 몰아갈 거야. 정치적인 뭐 욕심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에부터도 나왔어요. 뭐 윤석열 총장이 한국당으로 가면 할 수 없고 하면서 그 마치 한국당과 뭔가 연계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마 저쪽에서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윤석열 총장한테는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긴 됐고요.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위안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자칫하다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독이 됐냐 뭐 아주 심한 독은 아니라도 검찰 내에서도 저 윤 총장 저러다 보면 자기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의심의 씨를 살짝 심어주면 그게 뭐 확산되거든요. 의심의 씨라는 게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문신의 폭은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 양반 뭐 성격상 그런 게 구애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런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또 여러 가지 공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웃기냐고 집권당에서 또 집권 실세들이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다. 그건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당에서 자기 쪽 사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임명하고 우리 윤 총장님 아니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보면은 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으로 42.3%고 윤석열 총장이 19.6%인가요? 근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황교안 대표가 대표니까 한국당에서 42%가 나오고 또 보수층에서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26.3, 윤석열 총장이 19.1%.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자유우파 쪽에서는 누가 주자가 되든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그 결과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물론 뭐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뭐 한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관측을 현 상태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분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 문제는 한국당이 이제 특히 이제 저 대표가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이 한국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이 등판하자마자 20%예요, 이게 20%. 보수층에서는 거의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래도 충격적일 텐데 한국당 안에서 윤 총장이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잠이 잘 안 오겠네. 또 잠이 진짜 안 올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1.9%, 황교안 대표가 6.3%. 이야, 절반 중도층이 반토막이네. 완전히 윤석열 총장이 확 높은 거고 무당층이 있어요. 거기서는 윤석열 총장이 또 15.8%로 당연히 1위예요. 무당층. 중도층도 아니고 나는 뭐 이념적인 성향 없다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말하자면 당에서는 당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유리지만 다른 분야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 이런 데서는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갔어요. 2배 이상으로. 이거 전체를 보면 좀 황교안 대표한테는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전체를 보면요.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총장한테 그냥 여기서 같이 뭐 그 소수점 이하로 진 게 아니고 전체에서 완전히 진 거예요. 네. 한국당 안에서도 완전히 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당 안에서 자기는 당 대표인데 윤석열 총장은 당 근처에도 안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황교안 대표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 되면 이번 총선도 자칫하다가 큰일 날 그 우려가 있어요. 당 대표가 이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고 지지를 못 받으면 총선을 리드해갈 때 그 총선에서 승리의 가능성이 점점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점이 정말 우려가 되지요. 네. 오늘 보수 중도 통합 신당 뭐 출범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통합 작업이 잘 돼야 하고 앞으로 혁신 작업이 당 혁신 작업이 잘 돼야만이 정말 4월 총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과의 어떤 차기 긴 안목에서 본다면은 지금 중도층이라든가 이 무당층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한 것은 다 제치고 그것은 현재 보수로만은 집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보수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예비 보수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지자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리더의 역량이거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황교안 대표 현재로서는 적어도 그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정말 더 분발해야 되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철수 씨 있잖아. 네. 신당 만들 거라면서요. 근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찻잔 속에 이번은 태풍도 아니고 그냥 바람인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과연 신당 자체가 될 것인가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고교수하고 같이 출연했던 그 어디 그 프로그램에서 그랬을 텐데 안철수 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있는데 안철수 씨도 다시 봐야 될 상대가 될 수도 있다 이랬거든. 그랬더니 앵커가 아니 안철수 씨를 꺼진 불로 하셨어요 뭐 이러고 이야기가 했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다시 볼 불이 되긴 됐어요. 네. 대선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기할 수 있는? 아니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의 명분이 없어요. 지금 당을 정치 10년 만에 몇 개를 깼다 부셨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 유목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 정치 노마드다. 정치 떠돌이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안철수가 희망을 걸고 기대를 갖고. 그런데 그 이후 보면은 안철수고 같이 정치에서 한 사람 치고 같이 지금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 김종인, 윤여준 아주 거목들 아닙니까? 멘토를 했는데 자기 말을 귀뚝으로 듣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떠난 거고. 그에 같이 김한길, 문재인, 박지원, 유승민 허다못해 김근식 무슨 경남대 교수까지 측근이란 죄 다 등을 돌렸어요. 가지 정치.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인물이 있어야 하는 건데 자기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싸고 있는 좋은 참모들
인물들이 모여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바로 접촉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치는 만약에 이제 운동에 비하면 정치는 골퍼가 아니고 스타 골퍼가 아니라 축구 선수예요. 아, 그렇죠. 예. 팀 플레이거든. 팀 플레이를 잘해. 근데 팀이 없으면 지 혼자 뛰어가지고는 골프에서는 우승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철수 씨가 보면 완전히 이 사람 스타 플레이어 역할을 자꾸 하려고 자기가 거기 매달리고 있어.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팀을 다 자기가 해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자기 이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정치적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고 다시 등장하든지 아니면 옛날같이 고집하려면 정치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왔다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예.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아까도 두 번째 이야기했지만 축구든 골프든 그 뛸 수 있는 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치 기반이고 지지 기반. 텃밭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텃밭이 어디가 있습니까? 호남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이 세 가지 조건, 정치를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물론 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개인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쓰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그 저기 블룸버그 같은 사람 나 전재산 다 써. 나 대통령 트럼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돈 다 쓸 수 있어 이랬는데 이 양반은 한 푼도 안 쓴다며. 어쨌든 안철수 쪽으로 잠깐 흘러갔는데 윤석열 총장이 내년 8월에 임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뭐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고 더 정치적으로 뭐 대권 후보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시기상조입니다만 2022년 5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다면은 보수 자유 우파 쪽에서는 큰 힘이 되고 아주 중요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후보가 보수 될 우파 것이다. 쪽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 다만 뭐 보수 우파도 그렇고 또 저쪽에서도 공격이 들어갈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또 거기 모모한 인사들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아마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견제에 들어갈 건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번 그 세계일보 조사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와 그 경우 민주당과의 정당 지지 투표.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 되면 24.1% 이렇게 지지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25.8%나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뭐 야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고 늘 얘기한 게 야권 통합하는 것도고 혁신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당위성이 지금 나온 거예요. 국민들도 통합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걱정되는 근데 지금도 뭐 일부 오늘 또 무슨 당이 하나 창당되는 것 같은데 자유통일당 그거는 김 누굽니까? 김문수 전 지사하고 또 저기 정광훈 목사하고 그거는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겁니까? 좀 그런 쪽은 아시잖아요. 당의 윤리위원장도 하시고 한국당에 저도 모르는데 조광특위 위원까지 하셨는데 김문수 전 지사로서는 지금 황교안 체제가 정체성이 뭐냐? 이제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유승민하고 같이 합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군데? 뭐 아니 유승민 싫다고 따로 당을 차려나갑니까? 그렇게 개인 한 사람이 싫으니까 당을 차려나가는 거. 첫째는 그런 걸 거고 말하자면 명분은 저 사람들 나하고 그게 안 맞아. 정체성에서 안 맞아. 주의 주장에서 안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왜 안 알아줘? 내가 누군데?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 공관위원장이라도 시키고. 글쎄 말이야. 전번에 혁신위원장 했거든. 당연히 했죠. 전번에 또 그때 뭐 다 했을 텐데 아주. 근데 저분이 자기도 또 과거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뭐냐면 부득부득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김부겸 당선만 시켜주고 왔잖아요. 수성갑은 서울의 강남갑이라고 그러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갑에 가면 김부겸이가 아무리 뭐 인기가 있다 하도 내가 거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겠지. 그게 소리예요. 소리. 대의를 쫓아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큰 눈을 봐야. 갔는데 그
그 점에서부터 이미 김문수 나는 저 사람 굉장히 큰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다음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경기지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려운 곳에 가서 이게 와야지. 근데 자기 편한 대로 갔다가 편한 데가 아니라 그게 사지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점에서 보면 자기가 남을 공격하고 할 입장은 못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현장의 세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의 세력은 광화문에서. 네. 그러니까 우선 눈으로 딱 볼 땐 그 세력이 굉장한 세력이거든. 그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김문수 전 지사가 볼 때는 야 그러면 내가 의탁할 곳은 여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죠. 자기 혼자서는 못하니까. 근데 김문수 지사는 좀 생각을 잘못했어요. 애초에 언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정치가 됩니까? 그래서 참을 건 참아주고 끌어안을 건 끌어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독불장군하면 정치 안 되죠. 아까 내가 안철수 얘기했잖아요. 정치라는 건 대의 명분이시한데 대의 명분에서 야권 통합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물이시하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그 새 당이라는 게 정광훈 목사의 세력이지 자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단기 빌마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전 지사의 국민적 지지가 있습니까? 텃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텃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지금 또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명을 본래 두 개를 제시했거든. 하나는 국민혁명당. 네, 그렇죠. 혁명이란 이거는 또 뭐라냐면 좌파 쪽 그 용어거든요. 네. 자유통일당 요즘 갑자기 왜 느닷없이 통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해서 이분들이 시대를 약간 좀 어긋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신당에 출범을 한다는데 참 이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보수 통합이 되어야 국민들이 지지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좀 하나 더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게 어제 임종석 청와대 이제 전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네. 울산 선거 부정 사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중간책이라고 해야 하나? 중간사령탑? 아니 문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이 송철호 씨가 문 대통령의 뭐 30년 직인가 뭐 40년 직인가 되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동지고 예? 또 1980년대 영남의 3대 인권 변호사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인가 가가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할 때 가서 송철호 당선이 나의 제일 큰 소원이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 유세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유세 같이 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도 또 기어이 나와서 해달라. 그 울산시장 출마해달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냈겠지. 왜 안 그러면 청와대에 데리고 갔겠지. 뭐하러 그 출마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송병기 그 전 부시장 그 업무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2017년 10월인가 8월에 그 임종석 실장이 VIP 이렇게 해가지고 면목 없는데 이렇게 출마 권유를 하니까 비서실장이 좀 대신해서 해주라 이렇게 했다고. 지금 전혀 아니라고 빡빡 우게 되지. 뭐냐면 그러면서 이 임종석 전 실장 뭐라냐면 기획된 수사로네. 그리고 짜맞추기 수사래요.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에 가깝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근데 양심이 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에 나가면서 순계까지 했대요. 범죄자 피의자로 가는 사람이 검찰이 단정하고 바르기를 바란다 하면서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하듯이 하고 갔어요. 이 사람도 정말 기고만장하죠. 뭐냐면 이 대한민국 이 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고 정부기관 아닙니까? 검찰이. 그다음 또 이게 누구 산하에 있냐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기관이거든.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누가 그랬더라? 송철호가 그랬지. 뭐라냐? 폭력 집단이래. 검찰을. 그러면 대통령이 폭력 집단 거느리는 우두머리네. 그렇죠. 그런 셈이 된 거죠. 예. 그 우두머리를 누가 임명했습니까? 폭력 집단의 수장을. 예.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인 그 폭력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인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두령으로서 직접 그거 하는 두령으로서 윤 총장을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임 전 실장은 자기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한데 송철호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중앙 캠프는 비서실이었을 것 같아.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것은 그 부정선거의 총괄 기획
한 것은 청와대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기획을 총 사령탑이 누구냐? 임종석이냐? 아니면 그 위냐? 이것만 남은 것이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러면 임종석 선에서 끝낼 것인지 뭐 임종석은 어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처리 자체는 뭐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는데 그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할 것인지 뭐 기소를 못 하지만 수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대승을 거두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임 실장하고 또 이광철이하고 또 송철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왜 이러겠어요? 인사가 이제 2월 3일 되면 전부 이제 자리 다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난 윤 총장 당신 이제 다시 볼 일 없네. 이런 거겠지.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당신 나 기소 못해.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구도를 이제 그 송철호 이 당선시키는 구도를 가만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뭐 말씀하셔서 그런데 총 그거는 뭐 대통령이 일일이 그거 시시콜콜 말할 필요는 없죠. 이제 임 실장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상황극입니까? 그걸 만들어서 볼 때 임 실장 내가 송철호 씨 말이지 우리 형님 아니야. 당신 알다시피. 근데 그건 나오라고 또 한 번 했어.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도 분풀이 할 거고 나도 말이지 체면에 서는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임 실장이 저한테 맡기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세요. 모른 척 계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송철호 불러가도 우리 내가 당신 그 선거 내가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현장에 가서 표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송철호도 황운하 경찰서장 만나서 그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첩보를 다 전달해서 수사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걸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뭐 밥 먹은 건 인정했대. 2번인가 먹었다며. 예. 근데 밥을 먹었을 뿐이지. 다른 건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송병기 그 친구도 이제 아니라고 빡빡 우긴다며. 예, 다들 그냥 모르쇠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예, 그러나 검찰들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그리고 기소를 하는데 자기들 그렇게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냐 할 정도 수사를 했겠습니까? 정말 어떤 흠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증언과 물증과 자료들을 다 모았다고 봐야겠죠. 옛날에 조치훈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바둑으로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자선했을 때 거기 목숨을 걸고 둔다 이런 말이 했대요. 근데 지금 검찰 지금 거기서 말씀했잖아. 검찰이 지금 목숨 안 걸고 못하는 일이야. 목숨을 건 거죠, 다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뭐 예사로 자기들 빡빡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좀 오산인 것 같죠.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안 물을게요.